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새해 첫 장부터 우리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그런 시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연말에 배당락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이 좀 밀렸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올라줘도 되는 날인데 오늘도 여지없이 좀 밀려서 이 시장의 기조가 참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이구나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시장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 그러죠. 자, 아무리 어려운 시장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좀 이렇게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를 한다라면 그렇죠? 수익을 내는 방법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런 길에 대해서도 향후에도 계속 좀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오늘도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전체적으로 그런 움직임이었죠. 자, 코스피가 한 10포인트 정도 플러스로 마감이 됐죠. 이게 아침에는 한 15포인트 이렇게 플러스였으니까 장 시작, 장 초반보다 많이 밀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0.45%, 0.48% 이러니까 오늘은 대형주, 중소형주 골고루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오늘은 조금 특이한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었죠. 뭐냐면, 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시가총액 1위에서 10위까지 종목이 모두 플러스였습니다. 모두 플러스였는데, 지수 자체가 10포인트가 마이너스가 났다라면, 나머지 중소형주들 이런 쪽으로는 상당히 안 좋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거는 여기서 얘기를 해주죠. 자,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 종목이 178개 종목밖에 안 됩니다. 하락 종목은 712개.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327개 종목이 올라오고 1162개 종목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조금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자, 원달러 환율은 8원 10전 정도 이렇게 플러스가 났는데 오늘 시장이 좀 두고두고 좀 많이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는 다음에도 좀 이렇게 시장 판단하는데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전에 우리 금요일 날 휴장을 하면서 미국 시장, 해외 쪽 시장에 대해서 반영을 못했어요. 자, 그런데 미국 시장 쪽이 목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 아침에 끝난 시장은 많이 올랐죠.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에 끝난 시장도 조금 마이너스는 났지만 아래 꼬리 달고 S&P 500 같은 경우도 양선으로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히 아시아 증시 중에 우리나라 시장밖에 없었어요. 중국 휴장이었습니다. 홍콩 휴장이었어요. 대만 휴장이었습니다. 일본까지도 휴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의 해외 요인들 이런 쪽에서 미국 시장 쪽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으면 있었지 부정적인 그런 영향들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이렇게 좀 올랐다가 밀린 모습이 나오고 체감지수는 이렇게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기조가 그만큼 약하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암시를 해주는 그런 대목이니까요.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계속 좀 드렸었죠. 12월 초 중순부터 시작해서 초순부터네요. 그때 저 22평선이 꺾어지는 모습 나오는 거 보고 반등이 나와도 크게 못 나올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보수적으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하다못해 지난주 이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자, 시장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차가운 체감 지수예요. 자, 현실을 직시하게 만든 그런 시장 흐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곰곰이 향후 시장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할 거리, 투자에 대한 힌트를 주는 그런 대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코스피 시장 차트를 먼저 10분봉을 보면서 흐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이때는 그거였죠. 자, 배당락이었습니다. 배당락 되면서 이 갭으로 떨어지는 거, 이거는 당연한 거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날하고 받을 수 없는 날하고 당연히 차이가 나야 되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배당락이 되고 난 다음에는 양선으로 끝나는 게 거의 일반적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시장이 그래요. 왜냐하면 착시현상이라는 게 있죠. 보니까 싸 보이거든요.
전에 뭐 어저께보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좀 싸 보이니까 양선이 나는 경우가 하락 출발하니까 많은데 이날은 그냥 음선으로 마감됐습니다. 음선으로 마감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힘없이 계속 밀리는 모습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 잠깐 발끈했죠. 근데 30분 정도 동안 발끈했는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하루 종일 이렇게 계속 밀리면서 오후장까지도 제대로 된 반등을 시도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자,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도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큰 좋은 뭐 그런 부분들은 없었죠. 자, 보시면 일단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자, 일봉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자, 여기서 배당락 갭이 발생이 됐죠. 이거를 원래 보면 통상 갭이 발생되고 난 다음에는 한 3거래일 안에 하락갭이든 상승갭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를 메워줘야 되는데요. 자, 그렇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3거래일 안에 이걸 메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향후에 또 반등 나올 때 이런 부분들이 뭐 상당히 좀 그 저항선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래서 갭을 못 메운 거 이 부분은 또 두고두고 조금 아쉬운 모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요게 주봉상이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전조가 뭐 계속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자, 여기 20주 이평선 여기서 하락 전환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락 전환했으니까 이때부터 계속해서 시장에서 보수적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좀 이렇게 보다 보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자, 코스피 시장은 그렇고요. 코스닥 시장 저 10분 봉을 보면서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이 좀 더 타격이 좀 더 컸어요. 자,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가 한 1.4% 정도 플러스입니다. 1.4% 정도 플러스였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까지였죠. 계속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리고 오늘 종가가 코스닥 시장이 1.15%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한 2.5% 여기 고점에서 이까지는 한 2.5% 정도 차이가 나요. 자, 지수가 2.5% 정도란 얘기는 개발 종목별로는 낙폭이 굉장히 큰 종목들도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어떤 걸 얘기해 주느냐?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쫓아가지 마세요. 종목을 사더라도 좀 저점에서 잡으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잘못 잡으면 뭐 지금 오늘 이렇게 좀 밀린 것 같은데도 상당히 큰 그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뭐 좀 30분이 다였었는데 지금 뭐 이런 부분들은 저 시장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리고 일단 뭐 코스닥 일봉도 마찬가지죠. 자, 이 하락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이에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자, 코스닥 시장은 뭐 갭은 없습니다. 갭은 없는 모습인데 요 갭은 코스피 시장은 갭이 나오고 코스닥 시장은 갭이 없었던 이유는 그런 거죠.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들, 배당락이 되고 난 다음에 1월 효과라는 게 그런 부분이죠. 1월 달에 주가 수익률이 다른 달의 주가 수익률보다 컸다라는 거. 그리고 또 1월 달에 1월 효과는 중소형주 효과죠.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과거 수익률이 좋았다라는 거. 요게 1월 달에 일회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아침에는 조금 선방을 하면서 이렇게 출발했는데 3일 내내 거기에 좀 미치지 못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전체 시장, 양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힘이 없는 시장, 이런 시장은 반등은 좀 제한적이고, 그렇죠? 조금 하락 압력이 강한 그런 시장이었다,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외국인들은 53억 정도 매수했으니까 그냥 관망하고 있었던 거죠. 그냥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이 금융투자 쪽이 얄밉게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죠. 이때 배당락되고 7천억, 5,600억, 뭐 1,600억 정도니까 대략 1조 3천억에다가 한 1조 5천억 정도 저 금융투자는 3일 만에 매도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요거는 그런 거였죠.
이들 뭐 직전에 좀 이따 선물 시장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이렇게 뭐 한 3일 정도 매도했다라는 거 그 부분 기억하시고요. 그 전에 또 굉장히 많이 샀다라는 거. 자, 요때 배당 붙대고 자, 요때 매수한 물량 여기 지금 최근에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설명은 좀 이따가 선물 시장하고 같이 설명을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잠시 후에 선물 시장 말씀드릴 때 얘기할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지금 이 기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연말에 들어갔고, 자, 요거 대주주 양도세에 관련해 갖고 개인들 물량 나오는 거요. 자, 그거를 요렇게 받았는데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오는 모습이죠. 자, 이거 받아갖고 뭐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기관들 같은 경우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큰 재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선물하고 연계되어 있지 않아서 이 무혐의로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 기관들 같은 경우 뭐 저 새로 28일부터 매수를 하면서 그 부분은 좀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선물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시장, 문제는 선물시장인데요. 자, 보시면 여기 아까 금융투자 쪽이 자, 여기 3일 내내 좀 매도를 많이 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전에는 이 선물시장에서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이 연말에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선물 매도, 그리고 현물 매수. 자, 요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이 선물을 갖고 있을 때는 배당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현물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연말이 지나면 28일, 그러니까 뭐 28일 날은 팔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물하고 선물의 가격 차이를 이용을 해서 선물은 매도를 하고 현물은 매수를 하고 요거를 현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프로그램 매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프로그램 매수를 뭐 흔히 그냥 기계 돌린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 매수한 물량들 이 부분을 딱 배당락이 딱 되고 나니까 더 이상 현물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진 거죠. 자, 뭐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큰 상관이 없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무혐의로 차익을 노릴 수 있는데 자,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선물 매도치인데 뭐 여기서 수익이 나는 거죠. 현물 매수 안 되는 여기서 손실이 나니까 그 가격 차이는 거의 뭐 크게 차이가 안 난다라는 겁니다. 대신 배당 수익률은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 매도 매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는데 뭐 이거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배당 수익률만큼 그 정도에 준하는 그 정도 수익을 조금 얻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은 옵션 시장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옵션 시장 같은 경우는 콜옵션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지금 24억 정도 콜옵션을 매수를 했죠. 뭐 3일째 외국인들 콜옵션을 좀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 쪽은 이 옵션 쪽은 기관 전체를 볼 필요가 없어요. 금융투자만 보시면 됩니다. 자, 금융투자는 이렇게 이게 얼마간입니까? 자, 뭐 12월 만기, 12월 9일이 만기였을 거예요. 자, 근데 8일이 만기였네요. 자, 이때 뭐 조금 왔다 갔다 하다 계속 콜옵션을 매수를 하고 있는데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손실이 굉장히 뭐 이거 많이 빠졌을 거예요. 뭐 외 가격이 있고 내 가격이 있는데 아무리 뭐 내 가격을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시간 가치 빠지고 내재 가치 빠지고 그러면서 손해를 좀 많이 보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금융투자가 왜 이렇게 됐나 모르겠어요. 한때는 이 금융투자 쪽이 옵션 시장에서 거의 뭐 불패 신화를 자랑하던 그런 집단이었었는데 지금 요즘은 되게 잘 못하는 심심한 뭐 신나게 깨지는 외국인들한테 신나게 깨지는 그런 투자 주체가 돼버렸습니다. 아마 이 콜옵션 쪽에서도 지금 상당 부분 손실을 기록하고 있을 거예요. 자, 풋옵션 쪽 보시게 되면 풋 쪽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보시면 자, 외국인들 한 3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콜 매수, 풋 매도, 합성 선물 매수 포지션이죠. 자, 살짝 좀 위쪽으로 이렇게 오늘 수급만 봤을 때는 살짝 위쪽으로 보는 그런 상황이고 금융투자 역시 마찬가지 풋은 1억 정도 매도를 하고요.
자, 콜을 좀 콜옵션 쪽에서도 이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좀 매수가 좀 많기 때문에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야, 좀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포지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누적 포지션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자, 요게 만기 지나고 난 다음입니다. 자, 이 외국인 풋옵션 쪽이죠, 지금. 외국인들은 풋옵션 쪽에서 96억 정도 매도, 누적이에요. 금융투자 17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콜옵션 쪽으로 가보게 되면 자, 콜옵션은 외국인 77억 매도, 금융투자는 220억 매수가 되죠. 자, 누적 포지션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저 양매도죠. 예, 콜도 매도하고 풋도 매도를 하고 있어서 시장이 그렇게 아주 큰 변동성 이런 거는 원치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1월 옵션 만기니까 다음 주 목요일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 포지션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뭐 장중에 변화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은 있고 그런 부분들은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금융투자 콜옵션 220억 정도 매수하고 있으니까 누적 포지션이 금융투자는 물 떠놓고 아마 빌 겁니다. 제발 좀 주가가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일 거예요. 자, 그리고 일단 뭐 옵션 시장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장 전체적으로 종목 흐름도 간략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가장 좋았던 부분은 자동차 쪽이었죠. 자동차 쪽이었는데 자, 뭐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 보조금 지원 대상이 조금 확대되는 그런 부분이었죠. 뭐냐 하면 요게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미국 재무부에서 재무부에서 그런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시행하는 부분들이라서 일단 의회의 동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부분이 포함이 됐냐 하면요. 리스, 그러니까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그런 전기차 쪽 이런 쪽을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자, 이것만 해도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리스 쪽 이런 쪽이 전체의 한 5% 정도 이 리스 쪽이 지금 매출 비중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거를 두 자릿수로 좀 높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리스 쪽이 이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전체 쪽에서 생각보다 큽니다. 리스 쪽이 한 30% 정도 비중이에요. 전기차 전체 파는 전기차 전체 비중의 30% 정도가 리스 쪽인데 이 부분이 지금 리스 쪽으로 이런 쪽으로 점점 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단기 자금들 목돈을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피하고 뭐 리스나 렌트카 뭐 이런 쪽으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앞으로도 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두 자릿수로 늘린다 그러죠. 두 자릿수로 늘리면서 좀 미국의 좀 IRA 그 법안에 조금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근데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이 나왔죠. 근데 보시게 되면 제가 그런 말씀 항상 드리죠. 떨어지고 있는 이평선은 저항선, 올라가고 있는 이평선은 지지선. 자,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데요. 20선에서 걸렸어요. 그리고 5일선 있고 20선, 60선, 120선, 240선. 자, 정말로 사이 좋은 전형적인 역배열 국면으로 갔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극복이 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자, 이 보조금 관련되는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도 또 뭐 긍정적인 뉴스, 그러니까 뭐 3년 유예 뭐 이런 것들도 우리 정부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좀 받아들여지게 되면요. 뭐 또 한번 좋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현대차가 주가가 강하게 튀어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려면 경기가 회복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경기 침체로 간다, 아니다, 뭐 그냥 연착륙으로 갈 거다, 요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소비 심리가 확 살아날 만큼 자동차를 확 사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의 경기 상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뭐 한참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거나 뭐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이평선 좀 수렴하고 그러고 난 다음 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뭐 현대차 같은 거 뭐 이런 거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올랐을 때 쫓아가지 마세요. 올랐을 때 쫓아가면 고생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SL 같은 종목이 자동차 부품 주식 중에 있죠. 자, 요거는 현대차나 뭐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쪽에 좀 납품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요게 시가총액이 뭐 한 1조 1,000억 정도가 되는데 작년에 한 1,4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고요. 올해는 2,000억도 훨씬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저 현기차 뭐 이쪽에 납품을 하고 또 포드나 GM 같은 이런 회사들도 납품을 하기 때문에 뭐 좀 안정적인 그런 거래처를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요것도 좀 고생을 많이 시켰습니다. 근데 뭐 주가 수준이 상당히 좀 싼 그런 수준이에요. 자동차 부품주들이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뭐 요거는 70%대 정도로 상당히 안정된 뭐 그런 부채 비율도 갖고 있기 때문에 요런 거 차라리 좀 잘 노려보시면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은, 좀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 시장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좀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죠. 그리고 12월 초 뭐 중순 이때부터도 계속 시장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자, 우리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자, 장이 안 좋다고 손실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내가 주식만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해를 보는 거죠. 자, 만약에 이 장이 떨어질 때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내가 시장을 좀 높은 확률로 맞출 수 있다라면 장이 빠져도 손실이 아니라 수익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수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들 있죠. 자, 이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고버스라는 종목입니다. 고버스라는 종목인데 자, 오늘도 굉장히 강하게 양선을 뽑았죠. 자,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주식을 내가 만약에 한 100% 다 들고 있어요. 100% 주식 다 들고 있는데 자, 이거 뭐 시장이 좀 빠질 것 같으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뭐 한 20, 30% 정도 20에서 30% 정도 덜어내서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으면 그때 이런 거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기 나머지 부분들이 뭐 비중이 많으니까 전부 다 이렇게 카면 안 될 거예요. 전부 다 했지는 안 되겠지만 20, 30% 정도만 하더라도 20, 30% 정도에서 여기서 깨질까 안 깨지죠? 여기서 깨진 거 뭐 그거 여기서 플러스가 나서 어느 정도 해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쪽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죠. 시장을 높은 확률로 맞출 수만 있다라면 이 인버스 쪽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당장 그렇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 자, 이때도 마찬가지고, 자, 이때도 마찬가지. 지금 3일 만에 꽤 많이 올라왔죠. 3,200원에서 지금 3,5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요. 뭐 1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7, 8% 정도는 3일 만에 수익이 났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종목들 다 깨질 때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님들 한번 연구 한번 잘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뭐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작년 같은 그런 아주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시장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오늘 시장을 한번 냉정하게 보시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자, 해외 시장, 해외 요인들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우리나라 시장의 수급과 에너지 힘 이것만 갖고 움직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오늘 하락한 시장은 우리 시장의 기조를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게 오히려 도와준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이 좀 기조가 굉장히 약하다라는 거 오늘 시장만 봐도 그렇죠. 자, 이거는 좀 우리가 좀 직관해야 될 그런 불편한 진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ADR 지표라는 게 있는데요. 자, 요거죠. 이때도 제가 방송 출연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ADR 지표가 100 아래로 내려왔다. 그리고 뭐 이거 교과서에 나오는 거하고는 해석을 틀리게 해야 되는데 100 아래로 내려와서 100 위로 못 뚫고 올라갈 경우에 그 다음엔 장이 하락 압력이 커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요거 상승 종목하고 하락 종목의 비율을 나눠서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죠. 여러 가지로 좀 이번에 하락도 전조가 좀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좀 변동성이 이렇게 좀 출렁출렁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좀 변동성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시장은 뭐 좀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끝까지 간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조금 좀 무겁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요걸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